안녕하세요. 작가 김시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읽은 책 중에 고전 인생책이라고 소개될 만큼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싶은 책 7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전 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책 꼭 읽어야 되냐, 너무 이해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고전이 어렵다는 편견보다는 그래 한번 읽어볼까?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겪은 고전 경험담도 이 영상에서 같이 소개할게요. 오늘 인생 고전에 소개될 책은 독서란 게 이렇게 눈부신 세상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해준 책이고요. 제가 독서를 12년간 지속할 수 있게 해준 힘이 되어준 책입니다. 제가 고전을 읽는 이유가 궁금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맥락을 알아야 읽기가 수월한 고전을 굳이 읽는 이유는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시공간을 초월한 아름다운 문장 때문에 읽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요, 인간의 본성을 생각하게 하는 통찰력을 얻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고전을 읽는 이유 3번째는요, 오랜 시간이 흘러도 퇴색되지 않는 보편적 메시지와 깊은 울림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조금은 어렵기도 하지만 이렇게 저에게 많은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 고전 7권 소개 출발할게요. 인생 고전 베스트 7 중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요, 플라톤의 파이드로스입니다. 이 작품은 플라톤의 대화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손꼽히는 플라톤 철학의 정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이드로스는 플라톤의 중기 작품으로요, 이 책의 주제는 아름다움과 사랑입니다. 아름다움과 사랑을 표현한 책들 중에 저는 이 파이드로스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이드로스에서는요, 소크라테스가 과연 사랑이 뭔지, 사랑의 본질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사랑이 가진 이중성, 사랑의 육체적 욕망, 그리고 사랑과 우정에 대해 청년 파이드로스와 나눈 대화록입니다. 이 파이드로스란 책을 통해서 소크라테스가 가진 사랑관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사랑에는 아주 다양한 형태가 있고, 사랑에는 기쁨과 환희, 그저 행복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 대화편 내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이 책에서 언급한 대로 사랑받는 사람을 선과 지혜로 이끄는 관계가 진짜 사랑일까요? 이 파이드로스 안에 나오는 소크라테스의 말과 어휘들의 향연을 같이 여러분들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고전 베스트 7 중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요, 홍자성의 책은담입니다. 이 책은담은요,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 책을 산 지 한 10년이 지난 것 같은데, 제가 산 책은담은 이 법무사에서 문고본으로 나온 책은담이에요. 그때 당시 가격이 3,900원이었네요. 굉장히 작아서 제가 힘들 때마다 가방 안에 넣고 몇 년을 가지고 다녔던 책이에요. 잡념이 많아질 때 책은담을 읽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성공을 쫓아 허우적거리던 마음도 이내 사그라들게 하는 책이었어요. 책은담은 한 번 읽고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 책을 한 번 보게 되면 읽고 또 읽게 되는 그런 마력이 있는 책인데요. 책은담의 저자인 홍자성은 전제정치의 굴레 속에서 평생을 불우하게 살다간 실력 있는 선비였어요. 이 책을 통해서 홍자성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 고전 베스트 7 중에 3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입니다. 이 책은 한때 바티칸에 의해서 악마의 책이라고 불리면서 금서가 되었습니다. 2019년이 마키아벨리 사후 5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 책이 왜 그렇게 논란이 많았던 것일까요?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하면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군주론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마키아벨리즘에 대해서 상당 부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처음에 접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군주론의 저자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글을 너무 잘 쓰는 거예요. 이 문장이 굉장히 간결합니다. 사실 문장을 길게 쓰는 것보다 간결하게 쓰는 게 훨씬 어려운 일이거든요.
마키아벨리는 외교관 출신이었어요. 그러다가 정치적 음모에 휘말리게 되어서 날개 꺾기라는 참혹한 고문을 6번이나 받게 됩니다. 그런 고문을 당하고 쓴 책이 바로 군주론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사실 신이 내린 문필가였는데요. 당시에는 그다지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이 책은 오랫동안 바티칸에 의해서 악마의 책이라고 불렸는데요. 왜 아직까지도 이런 논란이 사그라들고 있지 않은지 군주론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고전 베스트 7 중에 4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요, 바로 대학 중용입니다. 이 대학 중용은요, 유교 경전의 사서 3경 중에 하나예요. 이 군주론의 마키아벨리와 유교의 대학 중용을 같이 읽어보면서 이 둘의 정치 철학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면서 읽으셔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 대학과 중용이 같이 붙어있는 책인데요. 대학의 가르침은 언뜻 보면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현실적인 군주론과 비교해서 읽으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또 이 책에 붙어있는 중용에 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중용의 경지란 게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용은 중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흰색을 뜻하는 것도 아니고 검은색도 뜻하는 것도 아니고 회색을 뜻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의 이상적인 조화와 밸런스가 맞는다는 의미가 바로 중용이거든요. 그래서 중용의 의미를 이 책을 읽으시면서 오랜 동안 생각해 보셔도 저는 인생살이에 참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학보다 중용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인생고전 5번째 책은요, 바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의 황제였어요. 2세기 로마의 16대 황제였는데요. 황제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이 명상록을 집필한 것은 독자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일기처럼 집필을 한 거예요. 자기의 황제로서 임무를 하면서 굉장히 고뇌에 찼던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집필해 놓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일기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명상록을 읽으면서 인간적인 고뇌에 대해서 굉장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황제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던 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어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정말 역사상에 남는 훌륭한 황제였어요. 하지만 배우자에게 엄청난 배신을 당하게 되고요.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본인이 황제 재임 중에 굉장히 괴로웠던 사건이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는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보고자 하는 노력과 애환이 많이 보이거든요. 황제가 아닌 인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진면목을 살펴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명상록이란 책은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법무사 문고본으로 운명처럼 만난 책이기도 했어요. 중학생이 읽기에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그만큼 아름다운 문장과 고농도의 통찰이 담긴 책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저는 명상록을 읽고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제가 무슨 이해력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었고요. 여러분들도 어떤 충격이었는지 이 명상록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충격적으로 아름다운 문장들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인생고전 베스트 7 중에 여러분들께 6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노자 도덕경입니다. 노자는요, 인류 최초의 미니멀리스트이기도 합니다. 버려서 얻고 비워서 채우는 무위 자연 사상을 담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노자 도덕경에 담겨있는 노장 사상은 동양 철학의 정수이기도 한데요. 이 대학 중용에 담긴 유교 사상과 이 노자 도덕경에 담긴 사상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가면서 읽는 재미도 쏠쏠하다고 생각해요. 유교 사상의 인의예지는 지배 계급을 옹호하고 지배 계급을 공고히 하는데 쉽게 이용될 수 있는 다소 차별적인 사상이기도 했는데요. 노자는 틀을 만들고 차별을 만드는 인의예지를 비판했었습니다. 이 노자 도덕경을 읽는 맛이 상당해요. 그 은유와 상징의 표현이 대거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 노자 도덕경에서 노자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성인의 도입니다.
성인의 도란 자랑하지 않고 생색내지 않고 오직 행동한다. 약하고 부드럽게 흐르는 물과 같이. 부드럽고 약한 것이 강하고 모진 것을 이긴다는 사례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삶의 길과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나를 깨우고 무엇이 진정한 도인지 삶의 나침반이 되어줄 책입니다. 인생고전 베스트 7 중에 여러분들께 소개할 7번째 책은요, 바로 관자입니다. 관자의 저자인 관중은 그 유명한 관포지교의 주인공입니다. 제가 관포지교에 대한 영상은 따로 제작을 했으니까요, 여기 링크 걸어둘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관자를 인생고전으로 추천한 이유가 있습니다. 관자의 저자 관중은 지금으로부터 2744년 전에 태어난 인물이에요. 기원전 7세기 사람으로 인류 최초의 경제학자입니다. 오늘날의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 관자는 필수로 읽어야 될 책인데요. 관자는요, 지나치게 이상을 중시하는 유교나 추상적인 노장 사상과는 다르게 실용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책입니다. 관자는 유물론자이기도 했는데요. 물질과 도덕은 비례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관중은 뛰어난 외교가이자 재상이기도 했습니다. 창고가 가득 차야 예절을 알고 입고 먹는 것이 넉넉해야 영예와 치욕을 알게 된다고 강조하는데요. 인류 최초의 경제학서라고 불릴 수도 있는 이 책은요, 지금 읽어봐도 어떻게 2744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 이런 통찰을 할 수 있었는지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도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책은 반드시 구입해서 대대손손 가보로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인생고전 베스트 7을 여러분들께 소개했는데요. 다른 장르의 인생책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저는 다음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